자, 함수의 역함수가 너를 지난다.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얘기인데 뭐 이제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합니다. 결국에는요, 본인은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점을 뭐 하는 게 편하다? 바꾸는 게 편하다. 그럼 점에 대한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로그 5의 a,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대입을 하시면 4라는 결과는 말이야 5의 로그 5의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x 자리에 요 자리에 x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이 친구를 가져다 계산을 할 건데 일단 이렇게 해볼까? 1층, 2층, 3층 있는데 1, 2층 같으니까 한 큐에 지울 수 있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a 플러스 1이 4일 거고요. 내가 원하는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아, 그래서 a가 얼마? 3번이야? 이 정도가 끝나겠네요. 오케이. 아하, 그렇군. 오른쪽 그대로 넘어가서 50번 보도록 하고요. 내가 너네한테 멍청하단 말을 많이 하나? 네. 그래? 안 할게 이제. 아까 저 고일 친구가 상처받는 거 보고 그냥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누가 상처 났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50번 보도록 할게요. 너라는 그래프를 이번에도 평행을 시켰다고 칩시다.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라서 결과적으로 로그 2에 x-a에다가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런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대칭이동까지 시켜버렸대요. 누구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그럼 y는 x 대칭이면 결국에 역함수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친구가 역함수가 된다 했으니까 정리를 저는 x랑 y를 자리 바꿔서 쓰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써져 있었다는 거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여기까지 썼어. 근데 우리 함수 이렇게 관찰하진 않잖아. 그래서 y는으로 바꿔서 보고 싶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1 넘기면 x-1이 결과적으로 로그 2에 y-a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똑같아. 다시 2를 넘기면 2에 x-1은 y-a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y라는 친구는 말이야 2에 x-1 플러스 a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역함수가 너랑 정확히 일치한대. 그러면 얘랑 얘랑 비교를 딱 했더니 a 얼마여야 돼? 5여야 되겠죠?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야. 이 정도기 때문에 하라는 행동 그대로 하는 정도가 3점짜리입니다. 하나 물어보자. 오늘 3부 때 나 4점짜리 풀었다 하시는 분. 다 풀었어요. 어우 대단한데 너는? 모르겠어요. 알겠어. 자 51번 똑같아요. 너를 평행 그 친구가 얘랑 대칭까지 시켰을 때 똑같다더라고 이런 얘기겠죠.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해줄까? 아연 한번 해봐. 안 되면 내가 해줄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4번 52번은 좀 어려운 거니까 넘어갔다 올게. 쭉 넘겨서 54번 한번 봅시다. 54번. 자, 이 친구 글씨가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 밖에 안 줍니다. 그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관찰할 건데, 자, 첫 번째로 함수 하나는 로그, 다른 함수 하나는 지수죠. 그리고 둘 다 점근선이 만나고 다시 점근선이 만난다 이렇게 문장을 두 개를 썼죠. 그리고 나서 ABC 넓이를 구해라, 아니, 넓이가 6이다, P를 구해라 이런 문제네. 그럼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ABC에 대한 좌표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근데 얘네를 찾으려면 이 점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니까 결국에 점근선과 만나고 점근선과 만나는 거지. 맞아요? 야, 그럼 점근선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점근선부터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렇지? 한번 빨리 볼까? 자, 여기 있는 요 지수 함수의 점근선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얼마예요? 지수함수 빨리 봐봐. 점근선 얼마야? 혼자 있는 숫자 1인데 쓸 때 헷갈리면 안 돼. y는 1입니다. 이거 항상 뭐가 1인지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이거 안 하면 시험 때 얘 점근선하고 2번 문제로 x는 1이야 이렇게 하고 그거를 막 다 틀려와요. 무슨 말인지 알지? y 값이 1이야. 그게 g의 점근선이야.
똑같아요. 로그 점근선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너 점근선은 말이야 x는으로 쓸 건데 결국에 너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진수가 얼마 되는지죠? 진수가 0이 되는지죠.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x자리 p가 싹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x는 p라는 곳에서 뭐가 나온다? 점근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x는 p라는 점근선이 g랑 마주친다면 그리고 x축과 마주친다면 그거를 a, b라고 하겠다 이랬죠. 그러면 우린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겨서 그림까지 줬잖아. 그쵸? 이 그림까지 준 이 지점을 x는 p라고 부르겠다는 거고 결국에 여기 있는 b좌표는요 p, 0이 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럼 a라는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냐? x가 p일 때에 g의 y값을 보시면 되겠죠. 다시 g라는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 p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여기 있는 y값은요 결과적으로 p, 2의 p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인정? 자, 그 다음 이제 A를 찾고 싶어요. 그럼 요 A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하고, C네, 저거. C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하고 봤는데, 여기 있는 이 선 자체가 Y 값이고, Y가 얼마일 때? 이거 Y가 1일 때라니까? 그치? 그럼 얘가 Y가 1이 나오는 C가 필요한 거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2의 X, 이제 로그잖아. 로그 2의 X-P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결과가 1이 될 때가 궁금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x-p는 얼마고? 2일 거고 x라는 친구는 얼마? p 플러스 2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좌표는 p 플러스 2구나. 요 순간이 얼마구나? 요 순간이 p 플러스 2구나 라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에 대한 모든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자. 요만큼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냐? 지금 제일 큰 건 p 플러스 2였고 작은 게 p였잖아. 당연히 거리는 이만큼 차이 났겠죠?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게 확정. 다시 그러면 밑변에 닿는 요만큼을 또 찾아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0이라는 높이부터 2p 플러스 1이라는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리가 결과적으로는 2p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써지겠네. 오케이? 그럼 여길 가져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그리면 넓이는 6인데요. 6이란 친구는 2분의 1에 밑변 2p 플러스 1에다가 높이 얼마? 2가 되어 있겠죠. 이 친구 가져다가 계산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2p 플러스 1이라는 건 6이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5가 2의 p제곱이란 뜻일 거고 결국에 p는 얼마다? 로그 2의 5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뭐 그런 상황이구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정도 끝낼 수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로 어렵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사실 어려울 수 있지 당연히. 어려울 수 있고 그래프 들어있는 친구들은 항상 모든 친구들이 어려움을 삽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지금은 3점이라고 딱 써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 이거 니네 여기다 4점이라고 딱 써주기만 해도 안 풀 걸 그냥? 넘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난이도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마주쳤어요. 얘가 근데 상대적으로 앞쪽에 배치되면 원래 쉽겠지만 생각보다 애매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요. 문장 읽을 줄 알죠? 주어가 점근선인 거 보이지? 점근선을 찾아야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점근선 찾는 거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사실은 좌표들을 표현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남은 4점짜리는 나중에 시간 될 때 볼게. 자, 이렇게 하고 넘기면 이제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활용을 볼 차례가 됐어요. 활용. 자, 그럼 요 활용들은 도대체 어떻게 푸냐? 기본적으로 방부등식을 못 풀진 않습니다. 그치? 이런 물어볼까? 2의 x제곱이 있는데 그거 8이야. 그러면 x 얼마야? 3이야. 이런 거 할 줄 알잖아. 그치? 근데 이 정도도 이제 대답이 돼야 되겠죠. 2의 x제곱이 있는데 그게 5야. 그럼 x 얼마야? 그냥 로그 2의 5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맞죠? 뭐 그렇게 쫄 필요 없을 거고요. 다만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나오면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들이 있죠. 밑에 있는 요거 보여요?
로그 방정식의 풀이 중에 하나, 지수의 로그가 포함된 경우. 요거 지난번에 이제 맞풀 때도 얘기했지만 까먹었을 거야. 까먹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도 잘 안 날 거거든요. 아마 나오면 대부분 뭐 틀리겠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잠깐 해줄게.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지수의 로그가 포함만 되면 항상 우리가 틀려 먹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해. 작년, 재작년, 경화, 광주 둘 다 나온 적 없어요. 작년에 나온 데는 광남고 거기서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또 언급을 하면 뭐 이런 얘기였죠. x에 예를 들어 로그 2의 x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그냥 로그 2의 x더라 뭐 이런 문제인 거야. 왼쪽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지수 꼴인데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죠.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써야지. x 이렇게 써야지. 오케이?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얘를 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양변에다 내 맘대로 로그 2를 그냥 붙여버려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는 진수의 지수가 돼버리죠. 맞아?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2의 x로 떨어지고 뒤에 남아있는 게 로그 2의 x 이렇게 써져 있는 상황이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로그 2의 x일 거라서 결과적으로 식이 뭔가 이렇게 로그에 대한 2차식으로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왼쪽은 로그 2의 x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떤 꼴을 파란색 없는 상태로 봐.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된다. 딱 요 정도 느낌이고요. 기억 안 나지 근데?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면 마플 교과서 한번 찾아보시고 혹은 제가 문제 풀다 눈에 보이면 다시 언급 드립니다. 일단은 어제 수업 해봤는데 없더라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 풀다 보면 참 질려요. 그래도 뭐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처음으로 일단 1번 풀어봐야 될 건데 너를 만족시키면 좋겠다 그랬죠. 이 친구를 만족시켜라. 어떻게 해야 돼? 정리 좀 할게. 너는 말이야 3에 4-x고 오른쪽은 3에 2x-14겠죠?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4-x는 2x-14면 좋겠다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3x가 얼마야? 넘어가면 18이야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x라는 친구는 6이 돼서 답은 얼마예요? 6이에요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 기본적으로 풀 때 중요한 아이디어는 밑이 같아야 됩니다. 밑이 다르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그럼 간단하게 한번 또 풀어보자. 이 친구요. 루트 좋아하니? 나는 싫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3의 2분의 1제곱 전체에 x-2고 그 결론이 3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겠죠. 지수끼리만 볼 건데 요 지수는 지들끼리 곱할 거니까 2분의 1에 x-2는 결국에 3이 돼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x-2라는 친구는 얼마? 6이 나올 거고 x는 8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x는 8이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3번 너무 똑같잖아. 이제 그만해도 괜찮을까? 모두 동의하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의하시면 동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감은 안 돼. 넘어가도 괜찮죠? 자, 4번 봅시다. 똑같네. 넘어가도 괜찮겠죠? 7번 볼까요? 참 쉽죠? 자, 이번에도 치환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겨있냐면 이렇게 생겨있대. 우리 항상 치환할 때는 꼭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문자를 새로운 걸 만들어.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범위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거 쓰는 연습이 돼 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 친구 가져다가 한번 써볼게. 나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거야. 너는 2의 x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지금은 처음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할 건데 15가 원래 있었죠. 곱하기 2의 x가 하나 있었고 곱하기 2의 1제곱이 하나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빼기 64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기본이겠죠.
앞으로는 속도 좀 더 내긴 할 건데 지금 한 번만 다시 드릴게요. 여기는 플러스 1을요 항상 2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2랑 15랑 곱하면 얼마니까? 30이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할 거면 사실은 한 번에 여기까지는 사실 와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30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6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치환해 드릴게요. 2의 x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딱 하면 그 순간 t는 뭐보다 크다가 기본? 0보다 크다가 기본입니다. 왜? 지수함수니까. 지수값은 무슨 짓을 해도 움츠릴 수 없겠죠.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럼 이 상태에서 t를 딱 대입을 했을 때 너는 t제곱 마이너스 30t에다가 마이너스 64가 나오고 그게 0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32랑 2로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쪼갤 거기 때문에 t-32랑 그 다음에 t 플러스 2 그게 얼마다? 한 0이다 요 정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t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32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삭제. 그렇죠? 마이너스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가 누구였냐? t는 2의 x였잖아. 그 친구가 32 다른 말로 2의 5제곱이면 좋겠어? 이 정도 얘기일 거고 결국에 x라는 친구는 얼마다?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 5구나 정답은 5입니다 하면 끝나겠네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오면 좋겠냐면 얘 보고 익숙해지면 바로 여기까지 오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내가 나중에 오늘 좀 이따 문제 풀면 저기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한번 해드렸어요. 자, 이 친구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잘 생각해줘야 돼. 너를 가져다가 똑같아요. 일단 t로 치환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t로 치환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 친구 3의 x제곱 전체의 제곱 빼기 이번에 한 번에 좀 해볼까? 30 곱하기 3의 x인 거 받아들일 수 있죠? 왜 30 나왔어? 그럼 3 혼자 있는 거야? 거기다가 10 곱해서 30이야? 그런 얘기구나. 자,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치환할 겁니다. 똑같이 3의 x를 t라고 둘 거고요. 다시 t는 0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랑은 사실 관련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풀고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이 친구 t로 바꾸면 결과적으로 t제곱 마이너스 30 t에다가 플러스 얼마? 81인데 걔가 0이면 좋겠다 이거죠. 81은 27과 3으로 쪼갤 수 있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고 결국에 너가 원하는 건 t-27 하나랑 그 다음에 t-3 걔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본인이 원하는 t라는 친구는 말이야 3 또는 27일 거고요. t는 사실 3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3의 x제곱이기 때문에 3의 1제곱 또는 3의 3제곱 이런 상황이니까 가능한 x는 누구예요? 1 아니면 3 그 녀석들을 가져다가 뭐 해라? 제곱하고 더해라 이랬죠? 그럼 얘네들을 제곱하고 더하면 답은 얼마? 10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겠네? 맞아요?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너가 혹시 너무 빠르니? 괜찮죠? 혹시 너가 말하는 두 실근은 누구에 대한 실근이야? 문자로 따지면? x죠. 맞아요? 얘는 x에 대한 두 실근이야. 근데 본인들이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t에 대한 두 실근이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함수가 온전히 나와서 치환이 깔끔하고요. 인수분해까지 쫙 돼가지고 계산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지. 그렇게 문제 풀다 보면 근계수 써야 될 때가 종종 오거든요. 뭐? 근계수? 근데 근계수를 쓸 건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x의 두근은 기본적으로 알파랑 베타잖아. 맞아? 그러면 너는 여기서 t의 두근은 어떤 친구여야 되는 거야? t의 두근은 결국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니까 x에 알파 집어넣고 x에 베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t여야 되겠죠. 그래서 t의 두근은 3의 알파랑 3의 베타로 표현이 돼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게 그런 게 나오거든. 만약에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였다 칩시다. 그리고 문제가 그냥 뭘 물어보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본다 치자. 근데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 그렇지? 신나서 여기서 보고 근계수 써야지 두 근의 합은 30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네가 이걸 보고 싶고 오히려 두 근의 곱을 봐야 돼. 왜? 두 근을 곱해버리면 3알파 곱하기 3베타를 해버리니까 결론이 3알파 플러스 베타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싹싹싹 써지는데 여기서 분계수습이 8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 됐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조실근이 x에 대한 거라는 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요거까지 좀 적당히 풀고 2문제, 3문제, 4문제 정도 더 풀고 쉴게. 자, 너도 풀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쪼갤 거야. 첫 번째 3x는 그대로 두고 빼기 3의 4제곱은 81이니까 괜찮을 거고 너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게 24일걸? 그렇죠? 그럼 내가 보기 편하게 바꾸면 이 친구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81에 곱하기 3의 x제곱분의 1 그게 24겠죠? 맞아요? 취수의 마이너스 역수 취했다. 여기서 우리는 3의 x제곱을 t라고 둘게요. t는 0보다 클 거고요. 자, 이렇게 식을 두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t분의 마이너스 t분의 81 그게 2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에 t 곱하면 너는 t제곱 마이너스 81 그게 24t일 거고요. 넘기시면 t제곱 마이너스 24t 마이너스 81 그게 얼마다? 그거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든 거야. 자, 이 친구 똑같이 인수분해 할게요. 81은 어떻게? 27과 3으로 쪼갤 수 있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할 수 있으니까 t 마이너스 27 하나랑 그 다음에 t 플러스 3 하나가 나오고 너가 얼마야? 0이야. 그럼 가능한 t는요 결국에 27이겠죠? 마이너스 볼 필요 없으니까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이해하시죠? 3의 x제곱이 27이니까 자 10번 좀 봅시다. 이 친구는 풀 건데 풀 거면 제대로 풀어야 되거든? 한번 볼게.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정확한 설명이 조금 힘들어요. 문제 푸는 거 쉬운데 일단 이 친구 치환 바로 해볼게. t로 치면 2x를 t로 치면 t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요. 첫 번째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6 그게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잠깐 눈을 빨리 따라가봐. 여기 어디서 나왔어? 여기는 꺼내온 거지? k 있으면 쓰고 16 잘 썼죠? 그럼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오 2차 함수구나. 2차 함수가 오직 하나 실근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뭐가 돼야 돼? 중근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풀 때는. 그럼 판별식 0 쓰고 그럼 문제 풀면 답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아. 나중에 막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왜 안 될까? 고1을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할 듯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판별식을 쓰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x에 어떤 걸 확인하려고 쓰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인수분해하면 근을 얻죠. 판별식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근의 존재죠. 맞아요? 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는 게 판별식이야. 근데 문제가 뭐야? 판별식은 근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기억나니? 판별식은 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판별식을 기본적으로 항상 잘 쓰던 때는 실수 전체야. 오케이? 지금은 t가 0보다 크다고 정의역이 제한되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판별식을 딱 잘 썼다고 칩시다. 맞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요 이참수 이렇게 있었다 치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원래 서로 다른 무슨 실근? 조실근이야. 근데 0이 딱 여기 있었던 거야. 우리는 0보다 큰 함수만 보기로 했죠. 그럼 실제 함수가 이렇게만 생겨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 무슨 근 가져요? 오직 하나의 실근 가져. 그럼 이거 판별식으로 봤으면 맞았겠니? 틀렸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판별식만 쓰면 이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함수는 0보다 큰 데서만 존재를 하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냥 상황상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조금 더 정확히 관찰하셔야 돼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3점짜리고 하다 보니까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문제가 풀리게 냅뒀거든. 근데 요 디테일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정리를 좀 머릿속에 하고 가야 되네. 근에 대한 존재를 판단시켜주는 게 뭐라고? 이거 판별식이라고. 얘는 절대로 위치를 알려주진 않죠. 그래서 근에 대한 위치를 파악시키는 거를 작년에 뭐라 불렀냐면 근분리라는 유형으로 불렀었고요. 근에 대한 위치를 판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뭐? 함, 축, 판 요거 세 개 필요했잖아. 기억나? 너 배웠을 텐데 분명히. 기억 안 나? 나 안 나. 나도 이렇건. 기억나니? 안 나요? 본인들 마플 수업에서 사실 너는 안 배웠을 수도 있어. 너. 어쨌든 함축판. 그래서 함수값의 경계와 축과 판별식 세 가지를 다 보시면 찾을 수는 있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런 거야. 잘 봐봐. 사실 이제 작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길게는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 평소 만약에 이렇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거는 어디 사이에 근이 있으면 좋겠대.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그려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1이랑 4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 그러면 얘를 판단하려면 판별식만 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판별식 그러니까 D라는 친구는 말이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야 두 개가 존재하겠지.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게 축은 네가 계산을 했을 때 1과 4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죠. 맞아요? 축을 계산을 했는데 걔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다시 함을 좀 보자. 함수값은 무슨 얘기냐면 경계선을 보겠다는 얘기거든. 무슨 선? 경계선. 그럼 경계선을 봤을 때 그 경계선이 어디에? 양수에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건 F에 1 집어넣으면 양수야. F에 4 집어넣으면 양수야.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거든. 요거 세 개를 전부 만족시키면 그 부등식이 정답이에요.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솔직히 시험에 한 문제 나왔거나 안 나왔을 거거든. 그것도 1학기에. 그래갖고 잘 기억은 못 하실 건데 기억은 좀 하시고요. 결론은 이래요. 이 친구 이거 세 개 다 하긴 조금 귀찮지. 다행인 사실은 뭐냐면 원래 이거 세 개 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잘 안 보이죠? 이거 세 개 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런 거 방지하려고 그래. 만약에 요거 두 개만 만족했다 치자. 근데 얘네가 양수가 아니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인 거야. 그럼 축 가운데 들어있지? 두 실근 갖고 있지? 그치만 이 범위 속에서 안 생기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만약에 여기서 이거 두 개가 아니라 축을 갖다 버리고 요거 두 개를 만족했다 치자.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요? 이 차함수 싹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두 실근 있죠? 그치? 근데 축을 내가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면 어때요? 둘 다 양수 잘 맞네. 있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네가 여기서 판별식 안 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축은 사이에 잘 들어있고요. 그치? 그 다음 이 경계값들이 양수는 괜찮았는데 얘가 이래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상황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 세 개 다 보는 거였거든 항상. 근데 지금 내가 그리면서 좀 느낌이 왔을 수도 있는데 얘 떠있죠? 맞아요? 약간 막 퍼져 있었지? 맞아? 이 친구들은 함수가 상하, 위아래 혹은 퍼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퀀트 축소가 다 되면 잘 모르겠으면 다 보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지금 함수 어떠냐면 K만 몰라요. 유일하게 누구만? K만 몰라. 그러면 K만 모르는 상태로 정리를 조금 해볼게. 이 친구 완전 제곱식 만들면 T-K 전체 제곱이라고 일단 쓸 거고 그렇죠? 뒤에다 뭘 붙여야 돼? 16-K 제곱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요런 이제 2차 함수가 돼 있을 거야. 오케이? 2차 함수가 돼 있을 거고 일단 이 친구 축은요 어때요? K예요. 맞아요? 이 친구 축이 K야. 요렇게 생겨서 요 가운데 지점 뭐라고 잡아? 이거 K야. 그리고 그때 나오는 요 Y값이 뭐야? 16-K 제곱이야. 일단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대충 생각을 해봐. 실근을 가질 건데 단 한 번만 가져야 돼. 단 한 번만. 오케이? 단 한 번만 가져야 돼. 이 상태에서 다시 구경을 좀 할게요. 얘네들의 근이 있었다 치자.
오케이? 만약에 그냥 근계수를 한번 써볼게. 이거는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실근에 대한 얘기고 근계수 관계는 허근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오케이? 그러니까 막 이걸 하면 막 쌤 근이 하나인데 근계수 쓰면 이런 말 하지 말란 거야. 실근 하나야. 그렇구나 그냥 하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봐봐. 근계수를 쓰면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얼마예요? 두 근의 곱이 16이 나오죠. 맞아요? 두 근을 곱했을 때 얼마 나온다고? 16 나온다고. 그럼 두 근을 곱했을 때 16이 나오려면 두 근은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여야 되겠지. 맞아?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파악하고 가야 되냐면 지금 t가 0보다 큰 상황만 보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0보다 큰 상황만 보고 있는데 모두 음수면 되겠니? 그런 건 애초에 존재를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됐다? 모두 양의 근을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모두 양의 근을 가져야 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나중에 우리 2학기 되면 조금 더 제대로 해줄 건데 잘 들어봐. 이차함수가 가질 수 있는 실근의 개수는요 2개, 1개, 0개지. 자 다시 이렇게 불러볼까? 근이 있고 실근이 있고 허근이 있다 치자. 오케이? 근은 무조건 2개야. 인정하지? 이차함수는 무조건 근이 2개야. 근데 그 근이 여기선 실근이 2개인 거고 아래로 가면 허근이 2개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 요 가운데 상황을 뭐라 불러? 중근 이렇게 부르지. 이거 니네가 이제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중근은요 근이 하나야? 2개야? 했을 때 이게 헷갈리는 게 이거야. 근의 개수는 2개가 맞아. 근데 근의 종류가 하나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실근이 결국엔 2개가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얘는 허근 없어요. 오케이? 요런 구조겠지? 근데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얘가 말하는 하나의 실근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냥 저 중근 간다는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다시 얘를 봤더니 모두 양수근이야. 오케이? 모두 무슨 근이야? 양수근이야. 그러면 중근을 가져야만 하겠죠.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봐봐. 그냥 어떻게 알려줄까? 결론적으로 결론만 따지면 이런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그래.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x축 있고 y축 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양의 실근 하나 있네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이 없다고 지금. 왜? 모두 양의 실근이니까. 그냥 이런 부분이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런 부분이 존재하면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생길 거면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좋겠단 말이지. 근데 이딴 식으로 생겨버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거고, 그럼 모두 오른쪽에서 2개가 생겨야 되는데 그 2개가 생기려면 이 친구는 중근을 갖고 짜잔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오케이? 결국에 돌고 돌아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단 말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로 정확히 해석이 되고요. 오케이? 그럼 요 지점을 가져다 우리가 K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 두 근의 곱이 얼마야? 16이야. 판별식 써도 되는데 이제 계산을 좀 해봐. 여기 K잖아. 근데 K라는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럼 그거 둘을 곱해서 16 나온대. K 얼마겠니? 4겠죠. 그래서 그냥 요 지점은 얼마야? 이 지점은 그냥 4야. 여기까지 오케이? 요 지점 그냥 4야. 그럼 얘가 4인 걸 알았으면 나는 실근 알파를 갖는다며. 맞아요? 잠깐만. 얘가 4? 얘가 4면 되나? 이렇게 내고 얘가 4 실근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K가 4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실근을 딱 가져줘야 되니까 우리 치환한 걸로 넘어갈게요. 요 축은 결국에 T축일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래서 우리는 K가 얼마일 때? 4일 때. 다른 말로 T가 4일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T가 4라는 말 자체는 2의 X제곱이 4라는 뜻일 거고 결국에 X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이 얼마다?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K는 얼마? 4. 알파는 얼마? 2. 두 개 합치면 얼마? 6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잠깐 멈춰. 왜 안 되냐? 만약에 이거 딱 봤어. 풀어. 풀는데 판별식 그냥 딱 썼어. 그러면 아직 약간 T가 0보다 큰데 판별식 써도 되나? 뭐 이 고민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판별식 왜 써도 된다? 2분의 곱이 16이니까 모두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접해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요 11번 봅시다. 다시 문제는 무난해요. 한번 보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자. 이 친구 마찬가지죠. 얘는 2의 2x-4고요. 이 친구는 2의 5제곱이겠죠. 그럼 결국에 이 친구 뗄 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죠. 이렇게 밑이 있으면 밑은 1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떼시면 돼요. 그렇지? 그럼 x라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2분의 9보다 작으면 되는 거구나. 여기 들어가 있는 x는 1, 2, 3, 4, 4개 되겠죠?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 쟤네들 전부 다 합치면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10입니다. 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12번도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 14번 좀 봅시다. 너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한 문자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좀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하나는 2의 x제곱이고 하나는 3의 x제곱이지. 그래서 얘를 풀 때 살짝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결국에 이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케이스 분류를 하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양수고 얘가 어떤 수인지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야. 봐봐, 얘가 그냥 만약에 그냥 0이었어. 오케이? 부등식이 아니야. 그냥 등식이었어. 그러면 이거 막 문자가 달라서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면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가겠다는 건데 문제는 얘는 크거나 같다로 돼 있으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있는데 얘가 그냥 무슨 수? 양수였다고 한번 쳐볼게.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너가 양수면 뒤에 있는 거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겠죠. 얘가 말하는 건 이러면 동시에 이거를 만족해줘야 되거든. 얘가 양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찾아볼게. 이 친구의 x범위는요 2의 x가 결국에 2의 세제곱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동시에 얘를 만족해야만 하니까 이 친구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3의 제곱보다 커야 되겠죠. 오케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 자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결론은 x는 어디? 마이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뭐보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잘 들어야 돼. 요거랑 요거를 해서 이렇게 쓰면 그거 답일까? 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성립을 하고 그러면 동시에 두 번째도 성립을 해야 되거든. 둘 다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두 개, 3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있겠니?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가 본인들이 합집합으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지금 상황 자체가 얘네 둘의 교집합을 찾는 문제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결국에 원하는 x는 있다 없다?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상황 볼게. 너도 마찬가지야.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고 치자. 다시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친구 3의 x제곱분의 1 빼기 9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결국에 첫 번째 친구랑 부등호가 달라졌을 뿐이니까 x가 3보다 작고요.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범위가 어떻게 나오니? 물어보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요?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능한 정수 x의 개수는 너네들이 빼면 5 하나 늘리고 6 이렇게 되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여기까지 하고 또 물어볼게. 지금 풀이에서도 이상한 점 없어요? 찾으면 상 줄게. 무슨 상을 줘야 되지 근데?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뭐? 아니야? 이렇게 풀었어도 괜찮지 않나? 맞아? 그러면 개수 몇 개 돼? 4개. 그렇지? 답이 없으니까 또 밖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왜 갖다를 위에서도 꼈는데 아래에서 또 낀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저는 어릴 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가끔씩 절대값 문제를 풀든 뭘 하든 할 때 내가 범위를 설정해야 될 때 그냥 쌤들이 이거 갖다는 아무데나 껴도 되죠?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확히는 상황상 이렇거든요. 얘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고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지. 맞아? 그거 실편에 잠깐만 쓸게. 만약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친구가 있어. 얘가 0이라는 경계선이 있었다 칩시다. 어떤 느낌이냐면 결과적으로 얘는 2의 x제곱이 8이 되는 경계선이 있다고 치자. 그럼 지수함수로 따지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인지 지금 봤더니 3이라는 시점에 8이 딱 나와버리죠. 맞아요? 그럼 얘보다 크면은 양수, 얘보다 작으면 음수 이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0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클지 작을지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친구는 부등식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갖다를 껴줬지. 그러면 0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맞아요? 다시 얘가 0이 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0이 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0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경계인 순간까지 포함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나는 얘를 쪼갤 때 0을 낀 이유가 맞아? 얘가 만약에 0이 되는 그 순간이 돼버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능해져요. 이해하세요? 얘가 0을 딱 껴주면 0 껴주면 애초에 가능해진다고 이 식 자체가. 그렇잖아. 아래 상황에서도 똑같이 0을 좀 껴줘야 되겠지. 오케이? 왜냐면 그 경계는 언제나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저 경계인 순간은 지금 문제 상태에선 언제나 될 거야. 그러니까 0을 그냥 끼고 간 거야. 여기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얘가 크거나 같다가 아니야. 그냥 크다였다 치자. 그러면 애초에 첫 번째 케이스를 할 때도 같다를 끼면 돼, 안 돼? 애초에 안 돼. 0이 되는 순간 무조건 탈락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래 상황에서 0을 끼면 돼, 안 돼? 애초에 안 된다고. 오케이? 그 상황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학교쌤이요 정말로 이거 갖다 한번 빼서 이렇게 해주잖아? 오답률 굉장합니다. 오답 굉장하고 답도 6, 7, 8 이렇게 안 내고 4, 5, 6, 7, 8 이렇게 내주면 많이들 틀려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경계 지점은 이 문제에선 언제나 괜찮으니까 케이스 나눌 때 다 껴서 보자. 만족시키는 거 찾고 싶은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또 4점이니까 오른쪽 16번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부등식이 하나 있었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를 구하자. 결과적으로 이 친구 치환해야 되겠죠. 너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이 친구는 한번 볼게. t제곱 앞에 8 붙이고 플러스 2 크거나 같다 17 그 다음 t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x의 제곱이니까 t제곱 되는 거 인정. 그 다음 뒤에 3개 있다 그랬죠. 3개. 2가 3개 있으니까 8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너는 그냥 이 그대로 여기 17t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친구 가져다가 넘겨서 2차 함수 한번 풀어봅시다. 8t 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이거를 만족시키는 t는요 어떻게 나와요? 8과 1, 2랑 1, 16,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결과적으로 8t 마이너스 1 그 다음 t 마이너스 2 그거 0보다 작거나 같고요. t의 범위는 8분의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t가 누구니까? 2의 x니까 8분의 1은 2의 마 3제곱일 거고요. 2는 2의 1제곱일 거고 결국에 x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x의 범위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만족시키는 건 빼면 4 하나 늘려서 5 정답은 3번이야.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알아듣나? 자 똑같아요. 17번 한번 볼게. 자, 요 친구도 똑같이 치환 빨리 하자. 그럼 첫 번째 t제곱 마이너스 10t 그 다음 플러스 16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이 친구 가져다가 t-8 그 다음에 t-2 그게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가능한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2부터 8까지. 그런데 그게 2의 x제곱이었으니까 2의 1제곱부터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죠. x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1부터 3까지다. 결론은 1, 2, 3 합쳐서 얼마? 6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 이런 거 더할 때 막 너무 대충 하지 마. 내 친구 옛날에 수능 때 1, 2, 3 더해갖고 9 한 다음에 틀렸어요. 4점짜리.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로그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자, 너의 해를 구하자. 그러면 가져다 넘겨서 x-1은 4의 세제곱일 거고요. 이 친구는 결국엔 x는 4의 세제곱 플러스 1이겠죠. 자,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고 그렇게 1이니까 2의 6제곱 얼마야? 64. 거기다 1 더하니까 결론 얼마? 65. 이 정도 문제겠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런 정도 해는 구하겠지. 역수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시간 30초 드릴게요. 좀 풀어봐. 왜 이렇게 화났어? 지나버리겠네. 혹시 제 볼펜 훔쳐간 사람 있나요? 제가 3일 된 볼펜이 사라졌어요. 삼색펜이야, 삼색펜. 이렇게 생겼어요. 볼펜처럼 생겼어. 남색? 자, 답 얼마예요? 어? 뭐라고? 아니에요. 14. 너 왜 늦게 말해? 제가 먼저 보냈어요. 거짓말 치지 마. 13. 왜 13이야? 암산할까? 넘기면 역수치에서 2의 4제곱, 2의 4제곱 16이야, 그치? 그거 16인데 3 갖다 빼니까 13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13이구나. 뭐 이 정도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23번 봅시다. 자, 이 친구 똑같이 풀고 싶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조금 있나 봤더니 얘는 밑이 x야. 우리 확실히 이제 지수보다 로그가 조금 더 어색하긴 하지. 그치? 정리 같이 잘 해볼게. 좌변은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 친구는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던져서 4 로그 x의 2야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친구요. 밑이 x인 게 꼴 보기 싫단 말이야.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 취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좌변이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고요. 지금 로그 2의 x를 다 데리고 다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서 여기 있는 로그 2의 x를 이번엔 멋지게 라지 x로 치환 한번 할게요. 오케이? 근데 로그는 치환할 때 0보다 크다란 말이 필요한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로그 함수는 애초에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두면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나와? 라지 x 마이너스 3은 라지 x분의 4가 되고요. x 넘기면 라지 x 마이너스 3x 넘어와서 마이너스 4 걔가 0이겠죠. 오케이?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하나랑 그 다음 x 플러스 1 그게 0일 거고요. 결국에 라지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와야 4인데 4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로그 2의 x인 거 맞지? 그게 마이너스 1 또는 4라는 뜻이죠. 그럼 2를 가져다 넘기면 x라는 친구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면 2의 4제곱이야. 계산하면 첫 번째는 2분의 1이고 두 번째는 16이겠죠. 그런 상황이로군.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실수 x의 곱은 얼마다? 8이다. 이 정도 하시고 끝내면 되겠죠. 맞아요? 나름 괜찮은 문제인데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뭐? 우리 이거 그냥 로그 성질이잖아. 그냥 로그 성질 쓰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해야 된다. 만약 쌤 저 이제 안 돼요 하면은 안 되면 하나씩 바꿔서 그냥 이렇게 교정하면 되니까 계속 풀어야 돼. 오케이? 로그 계산 안 되시면 안 돼요. 자, 이 친구 마찬가지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마찬가지니까 조금씩 넘어갈게. 다음 내용들은 4점이니까 또 넘기고요. 30번 봅시다. 자, 부등식이 있어요.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모든 x의 합을 구해라. 그럼 여기 있는 친구 밑이 전부 얼마로 똑같아요? 15로 똑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로그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둘 수 있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넘기면 어떻게 나와요? x-1 그 다음 x 플러스 2 그 다음 이 친구가 10의 1제곱이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10의 1제곱은 10이니까 그냥 둘게. 전개하면 좌변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10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과적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4랑 그 다음 x 마이너스 3 그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가능한 x의 범위는요 어디부터?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3까지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맞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연수 x의 값하고 더하면 끝날까요? 자연수 x의 값이니까 마사는 떼고 그럼 여기서 1, 2, 3 다 합쳐서 얼마? 6 이렇게 하고 정답 2번 이렇게 하시면 틀려요. 공주야 틀렸구나. 왜 틀렸을까? 뭐? 로그 뭐라고? 너무 주목시키지 마라. 알았어. 왜 틀렸어 이거? 아는 사람들 대답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네. 김도윤 이거 왜 틀렸어? 모르겠어요. 밑진수 조건 안 썼잖아. 밑진수 조건 왜 안 썼어? 내가 안 썼으니까 그치? 근데 쓸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 니네. 밑진수 조건 꼭 써라. 밑진수 조건 한번 쓰면 그냥 로그 보시면 심심하면 밑진수 조건부터 쓰고 들어가. 너 진수인데 이거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 어떻게? 1보다 커야 될걸? 다시 너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될걸? 그러니까 저 두 녀석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안 하면 한쪽 로그는 성립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보다 크고 마이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딱 해놨는데 원래 이렇게 범위 있으면 끝나겠니? 안 되는 거야. 1보다 크다야 크다. 그럼 여기서 1, 2, 3 하면 돼 안 돼? 안 돼. 1을 빼야 돼. 그러니까 2랑 3을 더해서 얼마? 5. 정답 몇 번? 1번 이런 문제야. 그냥 웃기잖아. 야 이거를 시험에 딱 냈는데 막 풀고 2번 딱 하고 틀린 다음에 딱 가갖고 이제 시험 끝나고 애들이 답 맞춰보잖아. 되게 광충고 답 맞춰보긴 하니 니네? 맞춰봐. 네가 틀린 게 딱 보여 애들이. 그럼 애들이 너한테 뭐라 그래? 와 이 새끼 이거 막 밑진수 조건도 못 쓰는 새끼네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밑진수 조건 꼭 써야 돼.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요거 빨리 풀게. 너 만족시키면 좋겠어.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로그에 있는 밑을 떼버릴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친구는 x-1이 그게 2의 5제곱이야 쓰시면 되고요. 결국에 x라는 친구는 33보다 작으면 좋겠죠.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는 몇 개? 32개? 하면 틀려요. 왜? x-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1부터 32까지가 아니라 2부터라서 결론은 몇 개? 31이야. 이렇게 간다고. 미진수를 나는 할 수 있는데 니네가 안 될 것 같으면 보이는 순간 써놓고 시작해. 오케이? 로그 보는 순간 쓰고 시작해. 그런 얘기였군. 자, 요거 32번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나? 로그 3에 x 플러스 5가 있고요. 다시 이 친구 잘 봐야 돼. 얘는 9니까 결국에는 3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앞으로 2를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약분돼서 결국에 얘가 4로그 3의 2인데 이거 앞으로 올리면 4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밑길이 떼버리면 x 플러스 5 그 다음에 16 될 거라서 x는 1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밑진수 조건 쓰면 결과적으로 x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부터 11 사이에 있고요. 정수 x라고 딱 집어줬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 너는 10 두 개를 합치면 6. 정답은 1번이야. 이 정도 끝나겠네요. 괜찮은 얘기죠. 그만하자. 남은 건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16번 볼게요. 아하, 이 친구 똑같이 치환하라는 얘기일 거고요. 한번 같이 빨리 치환해볼게. 너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이거 맞지? 여기 6은 어떻게? 앞으로 던진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t-2랑 그 다음에 뭐야? t-4가 나오고 그게 0보다 작겠죠. 그럼 결국에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4까지야. 맞아요? 2부터 4까지야. 그럼 t가 누군데? 그걸 로그 2의 x인데 걔가 2부터 4까지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확실히 지수보다 로그를 힘들어하는 게 그냥 요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생각보다 저항감이 크더라고.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막 여기에 뭘 넣어야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걸 계속 다 넘기시면 돼요. 오케이? 넘기면 왼쪽은 2의 제곱 그 다음 x 다시 2의 4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야. 첫 번째 친구 얼마고? 4고 이 친구 얼마야? 16이야. x의 범위는 4부터 16까지 자연수는 몇 개? 13개. 이렇게 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밑진수 조건 왜 안 봤어? 양수 뻔해갖고요. 오케이. 그렇군. 37번 해줄게. 요것도 한번 다시 정리 좀 해볼게. 자, 밑이 조금 지저분해서 꼴 보기 싫긴 한데 정리를 좀 합시다. 얘는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말이야. 앞으로 던지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3의 x 그게 지금 요 친구야.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 다시 쓸 건데 얘는 곱하기 괄호 열고 로그 3의 x 빼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9잖아. 로그 3에 보니까 2겠죠? 맞아요? 나누기니까 빼기겠지? 그렇게 쓴 친구가 뭐보다 a보다 크면 좋겠어? 일단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면 간단하게 좀 치환을 해볼게. 이 친구 치환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t 그 다음 t 마이너스 2 그게 a보다 크거나 같다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전개를 좀 같이 해볼게.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전개 같이 하면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고 했으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2t 부등호 뒤집혔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써질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그런 문제일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문제는 a를 모르니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 그렇지? 근데 여기 딱 x 범위가 써져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써야 될 것 같아 이제. 그치? 그럼 우리는 x가 아니라 뭐를?
로그 x를 가져다가 로그 3의 x를 가져다가 그걸 t라고 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 친구도 전체식에다가 모두 로그 3을 붙이도록 합시다. 오케이? 모두 로그 3을 붙이도록 하면 얘는 로그 3의 9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로그 3의 x가 되고요. 로그 3의 81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로그 3의 9분의 1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얘는 얼마야? 4겠지? 아, 그러니까 t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4까지야? 일단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얘가 t가 된 거고 마이너스 2, 너는 4야. 그럼 생각을 해봐. 요 2차 함수가 있는데 결국에 두근이 있었겠죠. 근데 그 두근이 누구였던 거야? 마2랑 4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두근이 마이너스 2랑 4니까 근계수 관계를 쓰면 두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게 2a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4겠다. 이렇게 쓰고 끝나겠죠. 정답은 몇 번? 1번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 이해하십니까? 오! 로그 방정식 활용. 이거 4점 넘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40번 정도 한번 보면 되겠네.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부를게. 그럼 이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연립방정식 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 두개, 식 두개니까 연립은 끝날 거야. 심지어 밑이 똑같아갖고 생각보다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얘를 가져다가 이걸 로그 2에 xy야 라고 둬버리고 넘겨서 xy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2차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진수끼리 곱해버리고 넘겨서 막 xy만 남겨버리면 부담스럽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 풀 때 그냥 로그 2의 x, 로그 2의 y를 한 덩어리로 좀 봅시다. 첫 번째 친구는 로그 2, 이건 냅두고 두 번째 정리 좀 할게. 얘는 2배의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y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대로 다시 쓸게요. 너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그게 얼마야? 7이야? 이렇게 되겠죠? 너 이거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 거야? 가간법 쓴다면 두 대상을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맞지? 결과적으로 3 로그 2의 y는 얼마다? 6이다. 아하, 로그 2의 y는 얼마다? x인데 이거? x죠? 미안합니다. x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쓰겠지? 아, 그래서 x라는 친구는 4가 될 거고요. x가 4인 걸 알았으니까 y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집어넣게. x에 4를 싹 집어넣으면 로그 2에 4 결론은 2가 되겠죠. 얘가 2라는 얘기는 빼니까 5가 될 거고요. 그럼 y라는 친구는 결국엔 2를 넘겨서 2의 5제곱 돼야 될 거야. 계산해보시면 나와요. y는 3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문제가 원한 건 두 분의 합이니까 결론은 36. 오케이? 그렇군. 자, 41번 빨리 볼게요. 그래프 나왔다. 그리고 15구 아래 결국에 문제가 물어보는 건 A, B 좀 찾아 이 얘기 아니야? 근데 아니 점을 대놓고 줬는데 뭘 못 풀어. 그치? 이거 몇 콤마 몇이야? 3,0이야. 3,0을 대입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2야. 저거 대입했을 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0, 마이너스 2 대입 좀 할게요. 마이너스 2라는 친구는 로그 2의 a 플러스 b야. 인정? 너 요거 보고 뭐 결론이 나니? 안 나죠? 잠깐 멈출게. 다시 3,0 집어넣어 볼게. 0이라는 친구는 로그 2의 a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b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결론이 나니? 안 나죠? 결국에 얘네로 문제 풀려면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세워야 될걸?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내가 이거 고칠 수 있어. 짜잔.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삐끼리 날라가죠? 여기서 이거 빼면 좌변은 얼마? 2가 되고요. 다시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로그끼리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 나누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로그 2에 얼마? a분의 a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써지겠네. 오케이? 뒤에 있는 게 빼기라는 거래.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만 찾을 거면 넘기면 4라는 게 a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더 넘기면 4a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a는 1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a가 얼마구나? 1이구나. 문제 뭐 물어봤니? 15. 자 얘가 1인 거 알았으면 b 좀 찾으러 가자.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 1을 딱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야. 결론은 2가 돼. 그치?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아 b는 마이너스 2구나. 이 상태에서 15 정도는 집어넣어 줄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42번 너네가 나중에 풀 거고. 맞아. 46번 좀 봅시다.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 4문제만 더 풀면서 끝이에요. 내가 알기로. 고생했다. 일단은 우리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가 더 열심히 살았는지 가려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그렇구나.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저 문장을 해석해야 답이 나올 거야. 이거 무슨 뜻이야? 교집합. 아, 그게 나도 알아. 교집합이네. 근데 얘랑 B랑 똑같대. 에? 원래 그런 거 아닐 텐데. 그렇지 않아? 맞아요. 정확하죠. B가 A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지. 쌤 미안한데 기억 안 나요 하시면 마지막입니다. 한번 들어봐. 용주 기억하고 있었어? 저는 이미 알고 있죠. 서우는? 그래? 지역이 있어요. 무슨 지역? A 지역. 지역이 있어요. B 지역. 지역 번호 매겨.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4번 지역 이렇게 있어. 그럼 제가 하는 얘기 A 교 B는 B다 라는 문장은 A 교 B는 2번 지역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2번, 3번 지역이지. 원래 둘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게 같대. 그럼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야? 넌 있지도 않았다 이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사실 결국에 어떻게 생긴 거야? 3번 지역이 날아가겠죠.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요 안에들은 요 친구만 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B는 완벽히 A 속에 뭐 한 거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 시험 대비할 때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생각을 해봐. 요게 A라는 집합이고 요게 B라는 집합이야. 얘네들을 겹칠 거야. 만약에 완벽히 이렇게 겹치면 100%겠지만 얘가 조금이라도 B끝 이렇게 돼버리면 겹치는 지역은 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었겠지. 요건 다 겹쳐서 그나마 자기 자신을 보존했지만 이렇게 되면 겹치는 건 줄잖아. 뭘 하면 줄단 말이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집합끼리 줄겠다는 건 집합끼리 겹치겠다는 건 작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 그 결론이 B라는 거야. 그러면 이 A, B 중에 누가 더 작았다? B가 더 작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B가 A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해석을 했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A의 범위랑 여기 있는 B의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들을 봤을 때 B의 범위가 더 작아야 될 거야. 1번 친구는요 로그로 써져 있긴 한데 다행히도 모든 식을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잘 될 거고요. 한번 해볼까? 이 친구 여기서 쓰면 로그 4에 다시 로그 2에 x가 있고 그게 1보다 작거나 같죠. 밑에 있는 4를 넘기면 로그 2의 x는 결과적으로 4가 될 거고요. 다시 또 2를 넘기면 x라는 친구는 2의 4제곱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는 16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기본이겠지. 근데 요걸로 a의 범위가 끝났니? 안 끝났어.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안 썼다고? 밑진수 조건 안 썼어. 근데 물어볼게.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막 참 기쁠까? 서연아, 요거 진수인 거 맞아요? 맞아요. 용주야, 그럼 요 파란색만 보면 끝나는 거 맞니? 또 틀렸구나. 자, 일단 파란색이 진수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뭔데? 얘는 사실 로그 4에 대한 진수 아니야? 그냥 저 진수조차도 요 진수조차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지 않으면 로그 4에 어쩌고저쩌고 성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하죠? 너는 오케이. 얘는 결국에 x가 2의 0제곱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1보다 크다는 얘기라서 x는 1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로그 함수의 x 범위인 거야. 오케이? 밑진수 조건 잘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일단 되겠다고 치자. 자, 그럼 b라는 집합도 인수분해를 좀 할게.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결과적으로 x-4a랑 그 다음에 x-a가 되고 0보다 작겠죠. 2차 방정식 풀었더니 x는 a부터 4a까지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a부터 4a까지고 우리는 자연수 a이기 때문에 니네 이거는 속으면 안 돼. 나중에 뭐 정수 a라든가 a가 뭐 음수인 상황에서는 a랑 4a 중에 4a가 크다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4a가 더 커요 무조건? 아니야. a가 음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만 좀 기억하시고 x가 딱 나와 있어. 그럼 이 범위랑 이 범위가 있는데 빨간색 범위가 검정색 범위를 더 크게 덮어줘야 되겠죠. 맞아요? a 범위가 더 커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수직선 딱 그려볼게. 1보다 크고 16보다 작아. 이렇게 됐어. 너네들을 이렇게 연결할 거야. 이렇게 할게요 그냥. 다시. 그러면 b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요거 a야. 이거 뭐야? 4a야. 이렇게 쓰겠지. 작년에 많이 해봐서 뭐 이제 감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상태에서 답을 낼 땐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1이랑 a 중에 a가 커야 됨. 인정? 다시 4a랑 16 중에 누가 커야 돼? 16이 커야 됨. 여기까지 인정이죠? 항상 고민할 건 갖다 껴야 돼 말아야 돼 요거지. 자, 첫 번째 상황에서 둘이 같아져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두 번째에서 둘이 같아져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헷갈리면 안 된다. 둘 다 괜찮아. 잉?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답을 내면 얘는 a가 4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a는 어디서 어디 사이? 1부터 4 사이야. 이렇게 될 거고 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칠판 같이 좀 볼게. 생각을 하면 돼. 제가 지금 뭐 인생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학원 일밖에 없어갖고 예시가 따로 떠오르진 않거든요. 들어봐. 이렇게 있어요. 결국에는 주제를 넘냐 안 넘냐를 보면 되거든.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들어갔어. 얘 더 크기로 해서 빨간색이 다른 색깔이 없긴 한데 여기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해볼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 오케이? 빨간색 보면 더 크기로 했어. 만약에 여기 그렇게 있다가 같아진 거야. 그럼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요? 빨간색 딱 있고 파란색도 딱 있고 결과적으로 빨간색이 이렇게 갈 거고 파란색도 어떻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약속했잖아. 누가 크자고? 빨간색이 범위 크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렇게 됐어. 주제를 넘었냐? 요거 봐야 되거든. 저는 이제 학생 때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입장으로서 예시 들면 좋을 것 같아서 학원으로 칩시다. 우리 학원을 운영한다 칠게. 학원 갈 때 레벨 테스트 많이 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못하면 케어가 조금 힘들어요. 그 친구한테 맞는 학원이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학원별로 그거 많이 보거든요. 원장님이 있고 나가 있어. 여기 둘이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당연히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넘버 1 이렇게 할게요. 이 사람이 두 번째야.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원장쌤이 요 시점까지는 안 받겠대. 이 시점을 넘어야 우리 학원에 들어올 수 있대요. 오케이? 나는 내가 조금 더 모자라서 이 정도의 간극을 채울 수가 없으면 저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애들 받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점점 실력이 높아져서 거의 같아졌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원장쌤이 요 시점보다는 잘해야 받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도 똑같이 저도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냥 뭐 괜찮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생각을 해봐.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 원장쌤은 안 받는다고 그대로 했는데 나 혼자서 저는 그런 녀석들도 가르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거야.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지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상태에서 파란색이 빨간색이 안 받는다는데 파란색이 받으면 되겠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그 반대 상황은 돼야 안 돼요? 빨간색이 나 받을게 이랬어. 나 받을게 이렇게 했어. 파란색은 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주제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빨간색이 조금 더 넓게 포옹을 해주는 거고 파란색은 그거에 못 미치는 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해도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까? 결론은 앞서 나가려 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의견이 일치하는 건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이 다르죠? 의견이 다를 땐 큰 녀석이 더 큰 범위를 갖고 있으면 괜찮아. 오케이? 의견이 다를 땐 큰 녀석이 더 큰 범위죠? 갖다 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갖다 껴줘도 괜찮아. 만약에 이게 반대여서 색칠된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넘어가도록 자연수 개수 세자. 결론은 1, 2, 3, 4 몇 개? 4개. 그게 정답이겠죠. 또 넘어가면 뭐 나머지 다 비슷한 얘기들이라서 안 풀어봐도 괜찮을까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집에서 풀고 안 되면 갖고 와. 자, 마지막으로 지수로그 함수의 실생활 하면 이러고 딱 끝나요. 다음 시간에 오면 우리 삼각함수 할 거야. 자, 이 문제 참 쉽습니다. 오히려 얘보다는 상용로그 활용이 좀 어려워. 그게 계산이 좀 돼 있어. 이 친구는 글씨 똑같이 잘 읽으면 되고요. 문장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건데. 봐봐. 압축지수라는 게 있다. 이해 못해도 돼. 압축지수가 있고 이런 관계다. 헷갈릴 필요 없는 거. 눈은 좀 좋아야 돼. 얘가 보여야 돼. 얘가 2, 1이 순서가 반대죠. 그거는 봐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중강도를 P라고 P2라고 했을 때 간극비를 E1, E2 이렇게 주겠대.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하중강도 몇 개 줘요? 2개 줬지? 간극 몇 개 주니? 2개 줬지? 그럼 순서대로 그냥 쓰는 거야. 너가 두 번째니까 CC라고 쓰면 이 친구는 결국에는 로그 P2가 먼저니까 6.4에서 빼기 로그 3.2가 되겠죠. 맞아요? 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 편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야.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야. 두 번째 먼저 쓰고 첫 번째 빼는 거야. 두 번째 먼저 쓰고 첫 번째 뺐어. 그러면 간극비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빼기로 했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빼면 되죠. 0.5 빼기 0.3 이렇게 되겠죠. 계산 좀 돌릴게. 자, 이 친구 계산을 하면 분모는 0.2고요. 거짓말이네. 분자는 0.2고요. 분모는 결국에 로그에 차니까 진수끼리 나눠야 되겠지. 그럼 3.2분의 6.4는 얼마야? 2죠. 그래서 이 친구 얼마다? 로그 2다. 이렇게 쓸 수 있을걸? 그치? 여기까지 써서 CC를 썼어요. 지금 살짝 흘리고 와서 못 봤겠지만 CC는 주어지. 주어. 서술어 어딨어? 일정하다 이거지. 맞아? CC는 점토가 바뀌지 않는 한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를 못해도 CC는 일정하다. 항상 이 숫자를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맞아요? 그럼 네가 만약에 하중강도를 x로 두고 간극비를 0.1로 뒀을 때 그때는 어떨까 이렇게 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은 무조건 두 시점을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하나만 더 준 거잖아. 그럼 이 x라는 친구를 여기 3.2나 6.4 너 편한 대로 같이 엮어주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그냥 봐봐. 이해가 안 되나 근데? 끊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야. 인정? 다시 끊고 이게 첫 번째야. 이거 두 번째야. 근데 이번에 뭘 줬냐면 세 번째 주고 세 번째 준 거야. 맞아? 그럼 네가 얘를 갖고 계산을 하려면 방금 1, 2로 계산했지. 이번엔 x에 대한 게 궁금하잖아. 그럼 3을 껴서 뭐 1, 3이든 2, 3이든 갖고 식에 집어넣으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3과 1로 해볼게요. 오케이? 3과 1로 하면 CC가 뭐가 나오냐? CC는 말이야. 로그 3을 먼저 넣을 거니까 x 빼기 로그 3.2 이렇게 들어가고 이번에는 3에 대한 게 먼저 나중에 빠지니까 얼마야? 0.5에서 빼기 0.1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아요? 지금 알아듣고 있지? 3 먼저 썼어? 3 나중에 썼어? 1 나중에 썼어? 1 먼저 썼어. 요거야? 이거 가져다 계산을 딱 하면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0.4가 분자죠. 분모 잠깐 냅둘게. 그럼 상식적으로 봐.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분자가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나? 분모 몇 배 차이 나겠어? 2배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친구가 로그 3.2분의 x일 텐데 그게 2배 차이 나야 된대. 그럼 결과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뭐냐? 로그 3.2분의 x가 결국에 로그 2를 2배 한 거랑 똑같을걸?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계산 좀 해봐. 이거 올라가면 2의 제곱이니까 3.2분의 x는 4가 돼야 되고 x라는 친구는 결국에 12.8이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정답은 3번이야? 이 정도 문제예요. 오케이? 그냥 글씨가 많다 뿐이지 이런 글씨 많은 문제들은 시간만 있으면 하라는 대로 하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오케이? 얘가 오히려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이건 알려줄게. 실생활은 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나였으면 시험 문제 안 내. 나였으면 안 내고 실생활로 니네한테 낼 만한 건 제일 첫 번째가 원리학계. 우리 마필 교과서 할 때도 안 했어. 요거는 나랑 딱 1시간만 수업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 오케이? 두 번째로 그냥 낼 만한 건 증가율 문제. 얘는 사실 원리학이랑 다를 건데 증가율 문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상용로그 계산 박는 거. 상용로그 요 정도거든? 요 정도 세 개에서 많이 나와요. 원리학계는 막 그냥 돈 집어넣어서 하는 그거고 증가율은 보통 이런 거야. 매년 뭐라고 할까? 매년 쓰레기 양이 얼만큼씩 늘어날 때 몇 년 뭘로 할까? 방사선. 니네 막 반감기 이런 거 알아요? 방사선 원소의 반감기? 그런 걸로 매년 절반씩 줄어든다. 방사선이 절반씩 줄어들 건데 그럼 몇 년이었다면 몇 년 후에 얼마가 되겠냐 이런 거 있지. 그런 문제. 아니면 상용로그 저번에 풀었던 거 이 정도거든. 근데 이런 거에 크게 힘을 쓰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